부평구가 국방부와 혁신센터 부지 매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평 11번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부평 지역 정치권이 부평 미군 기지의 빠른 반환을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오염 정화 등 절차상의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국토부가 부천시 고강동 지하를 통과하는 고속도로를 건설 중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소음 등 피해를 호소하며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한 팀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팀장은 직원들의 사회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국토부는 광명시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가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부천시 고강동 밑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고강동 주민들은 진동과 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인근에 있는 김포공항으로 인해 항공소음을 겪고 있다며 더 이상의 소음과 진동은 견디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시 고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아파트 곳곳에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현수막을 설치한 겁니다. 국토부는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광명시와 서울 강서구를 잇는 20.2km 길이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고속도로는 고강동의 한 아파트 밑을 통과합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안전을 이유로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 밑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건물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특히 주민들은 이미 인근에 위치한 김포공항으로 인해 항공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지하고속도로까지 생긴다면 이주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이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면 우리는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고, 이주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강행을 한다면 포크레인 자체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우리는 반대할 것이고 저지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시행사 측에 이번 달 말까지 공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나 주민 이주에 대한 계획은 없는 상황. 부천시 관계자는 이주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직접적인 법 규정이 없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법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죠. 국가나 지방정부나 그걸 이주에 대해서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한편 이학환 부천시의원은 지난 3일 부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고강아파트 주민 이주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평구의 핵심 사업, 바로 부평 11번가 프로젝트입니다. 굴포천 상류를 복원하고 그 주변을 문화경제 공간으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이 부평 11번가 사업 예정 지역의 중심에는 바로 부평 미군기지 오수정화조 부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평구가 국방부와 오수정화조 부지 매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혁신센터가 들어설 부평 미군기지 오수정화조 부지. 혁신센터는 35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과 60여 개의 공공임대상가를 갖춘 부평 11번가 사업의 핵심 시설 중 하나입니다. 14일 부평구가 국방부와 오수정화조 부지 매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지 매입 대금은 118억 원. 부평구는 2022년까지 4회에 걸쳐 부지 매입 대금을 국방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협약을 맺고 연내 반환을 받아야 국토부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모든 분들이 애써주셔서 오늘의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방부는 부평 11번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부평 미군기지 반환 작업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돼서 이런 미군기지라든가 낙후된 도시들을 빨리 재생하도록 하는 그런 업무를 피고 있는데 많은 보탬이 되고 조기에 반환이 돼서 주민들 품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지역의 핵심 도시 재생 프로젝트 부평 11번가 사업. 복개된 굴포천 상류를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고 주변에 먹거리 타운과 문화 관광 시설을 구성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11번가 사업은 내년 혁신센터 착공을 필두로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부평 미군기지 오수 정화조 부지가 곧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 이 오수 정화조 부지를 과연 매입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사실 지역사회가 조금 긴장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인천 지역의 이제 핵심 재생 사업인 부평 11번가 사업, 그 정부에서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그 사업 계획을 좀 살펴보면 2022년까지 약 1,600억 원을 들여서 부평 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갈산 2동 먹거리타운까지 약 23만 제곱미터를 이제 재생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네. 사업의 핵심이 이제 혁신센터가 현재 이제 부평 미군기지 오수 정화조 부지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도 차준택 부평구청 등이 언급을 했었죠. 올해 안으로 오수 정화조 부지를 넘겨받지 못하면 이제 사업이 이제 좌초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부평 미군기지에 대한 반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부평구는 해당 부지를 먼저 사업 때문에라도 먼저 반환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부평 미군기지는 오염 작업 중인데 이제 일부 지역 언론에서는 이 미군이 부평 미군기지를 전체를 일괄적으로 반환을 하고 싶어 한다. 때문에 부평 미군기지 부평 11번가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를 한 바가 있고요. 여기에도 당초 4월에 부지 매입 관련 협약을 부평구와 국방부가 맺을 계획이었는데 이마저도 이제 연기가 됐던 거였죠. 때문에 지역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평구는 꾸준히 이제 부지 매입에 대해 국방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그 약속대로 마침내 부평구가 14일 국방부와 부지 매입 계약 체결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부평구가 2022년까지 부지 매입 대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했잖아요. 앞서 언급했지만 11번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올해 안으로 부평구가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계약은 이제 2022년까지 분할 납부로 되어 있는데요. 갖고 싶을 때 언제든지 돈을 갚고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협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부평구에 해당 내용을 문의했더니 빠른 시일 내에 부지 대금을 완납하고 부지를 매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국방부와 있었던 협약식, 이 국방부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장도 참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부평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된 언급이 혹시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그 홍영표 의원, 그리고 이제 그 정유석 국회의원 등 협약식에 참석한 지역 정치권 이제 인사들은 모두 하나같이 부평 미군기지 반환에 대해서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최창규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 단장은 이 부평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 최대한 협력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이런 입장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3일부터 이제 부평 미군기지 오염 정화 작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정화 완료 예상 시기는 2022년 8월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돌려주고 싶지만 그렇다고 이제 주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오염 그 정화 작업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라는 이런 입장인 거예요. 특히 오염 정화를 마무리해야만 미군으로부터 부지를 반환받을 수 있거든요.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국방부는 현장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최창규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장의 인터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정화가 되어야지만 미측으로부터 우리가 반환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으로 좀 늦는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미군기지 정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와 함께 부평 미군기지 반환을 비롯해서 부평 11번가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A팀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은 급여의 끝전을 모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직원들은 최근 모은 돈으로 갈산복지관에 마루를 새로 깔았습니다. 그런데 A팀장은 지인의 업체를 마루 시공업체로 선정하도록 개입하고 해당 업체에게 약 15만 원의 사업비를 부당하게 더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관계자는
직원들의 사회적 기금을 마음대로 썼다는 부분 때문에 책임을 중하게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골프채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승현 전 의장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당초 유 전 의장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휴대폰에서 살인을 계획한 정황을 찾아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의장은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가 도민의 바른 식생활과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먹거리 기본권과 관련된 4가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52만 명에 달하는 먹거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공공 분야의 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선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201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3.9%, 약 52만 명이 경제적 이유로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4명은 식생활 형편이 열악한 상태라고도 답했는데 경기도는 이 비율을 점차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표로 4가지 먹거리 전략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경기, 먹거리 기본권 전략으로 정책을 브랜드화하였으며 도정 철학과 민주주의 정신이 반영된 공정, 지속, 건강, 연결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식자재 보급,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건강과일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급식과 군납 등 공공 분야의 지역 농산물 공급을 늘려 질 좋은 먹거리는 물론 지역 농가 소득에도 도움 줄 전망입니다. 지역 농산물 공급 금액을 현재 4천억 원에서 1조원까지 확대하여 중소농업의 활로에 확대 심쓰겠습니다. 이 밖에 아침을 거르는 가정의 비율을 낮추고 민관 합동 먹거리위원회를 꾸려 먹거리 공동체를 육성하겠다는 방침. 도는 먹거리 정책에 대한 평가 지표를 오는 8월 말까지 확정하고 해마다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인천 병무지청이 3대가 대를 이어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 명문가를 선정해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병무청은 이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병역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원태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86살의 한상원 씨가 단상에서 병역 명문가 증서를 받아듭니다. 1951년 2월 학도병으로 입대한 한상원 씨는 그 이후 35년간 조국을 위해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의 손자 한재강 씨도 2016년 육군에 입대해 1년 6개월간의 군 생활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인천병무지청이 이들 가문을 병역 명문가로 선정했습니다. 우리 현역 명가의 부름을 받고 오늘 나오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할아버지에 비하면은 얼마 안 되는 군 생활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할아버지랑 뜻깊은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돼서 저도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무청이 선정하는 병역 명문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합니다. 여기엔 학도의용군 등 비군인 신분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하거나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올해 인천병무지청이 병역 명문가로 지정한 가문 중에서 조부가 광복군으로 활동한 가문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병역 명문가라는 큰 명예와 영광을 안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천병무지청은 올해 모두 37가문을 2019년 병역 명문가로 선정했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병무청에서는 이런 분들이 좀 더 인정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지자체와 협조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우대 방안을 지속 발굴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건 대를 이어 나라 사랑을 실천한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인천병무지청은 지속적으로 병역 명문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서구의 지역화폐 서로이음이 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로이음 전체 결제 금액의 약 80%가 서구 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음식점에서의 사용 빈도가 높았습니다. 지역화폐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구 지역화폐 서로이음이 발행된 지 한 달. 그동안 전용 카드 발급자 수는 12만 명으로 카드 사용액은 272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서구에서 사용된 금액이 216억 원, 전체 사용액의 80%에 육박합니다. 하루 평균 결제 금액도 꾸준합니다. 서구 지역 화폐로 지금 서로이음으로 발행되는 게 하루에 한 20억 정도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서구 내에서 발행되는 게 한 80% 정도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이음 카드의 주 사용층은 30, 40대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결제 금액의 7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40대의 1인당 서로이음 평균 결제 금액이 44만 원으로 전 연령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에서의 사용 비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서구 심곡동에서 3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김남원 씨도 요즘 지역화폐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식당 매출이 20%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50% 이상은 된다고 봐요. 어느 날은 막 10명 정도 손님이 오면 8, 9명? 저도 처음에 관심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정말 이걸 많이 쓰는구나. 실제 저희 매출이 올라가니까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결제된 금액이 19%, 학원비나 병원비 결제액도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일부 금액은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서구는 향후 사행성 업종이나 유흥업소에 대해선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구는 이달 중 서로이음 발행액이 300억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속도에 따라 향후에는 1인당 사용 금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나 딱한 사정의 우리 이웃들은 겨울만큼 여름도 힘든 계절입니다. 기상이변이나 폭염, 폭우로 인한 여름철 자연재난이 큰 걱정인데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둔 지금 우리 지역의 재난 사각지대를 이정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낡은 집들이 모여있는 인천 계양구의 한 쪽방촌입니다. 이곳에서 6년째 지내는 86살 박할머니는 어느새 성큼 다가온 여름이 걱정입니다. 매달 빠듯한 살림 때문에 전기세와 물값부터 고민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더울 때 어떤 게 제일 불편하세요? 에어컨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선풍기 하나 갖고 그것도 그냥 세게 좀 틀어. 난 맨날 1도밖에 안 틀어. 생수도 있으면 좋고 이거 한 병에 1,000원씩 주고 사 먹으니까 가격에서. 매년 여름 물난리를 겪는 다세대 주택가 주민들도 시름에 빠졌습니다. 장마철 폭우가 내릴 때마다 하수도에서 물이 역류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지대가 낮은 주택가나 반지하 세대일수록 사정은 더 열악합니다. 지하는 거의 한 많이 차는 데는 발 무릎까지 찬다고 봐야죠. 막 그 이삿줄 뭐 다른 게 막 둥둥 뜰 정도 되는데 비가 많이 오면은. 그럼 이제 한 번씩 이제 막 장마 때도 막 역수나 올라오잖아요. 오면 그때는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계양구는 올여름 자연재난에 대비해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대책 상황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에 대비하기 위해 강수량계 3개소 추가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98세대의 침수 방지 시설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지역 주민이 주택 침수 등 피해를 입었을 때는 100만 원 이상의 재난지원금과 임시거처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노인복지시설 등에 마련된 30여 개 무더위 쉼터를 정비하고 거리 그늘막 등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인천 서구와 중구 영종도에 이어 강화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14일 지역 내 학교 11곳과 유치원 1곳으로부터 적수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 급식실에서 자체 수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터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색깔이 붉게 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들은 당분간 대체 급식을 하거나 생수를 이용한 급식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인천과 경기 접경 지역 거주자와 관광객은 말라리아 감염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경기도 파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말라리아 매개체인 얼룩날개 모기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접경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은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출현하는 곳은 출입을 자제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오한과 두통 발열 증세가 나타나며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공청회를 오는 17일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개최합니다. 공청회에는 도의회와 전문가 노조, 소비자 단체 등이 참석해 시내버스 요금 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나눕니다. 경기도는 최저임금 상승 등의 이유로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1,250원에서 200원 인상한 1,450원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휴식기를 가진 K리그가 이번 주말 다시 시작하면서 인천은 전북과의 홈경기에서 16라운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최근 1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인천은 15일 홈에서 전북을 상대로 승점을 쌓아 꼴찌 탈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유상철 감독은 이번 전북전이 후반기 강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총력을 다짐했는데요. 인천은 홈경기 이후 16일 새벽 1시부터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며 시민 응원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아파트 내에 설치된 운동시설을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공사 낙찰자를 수의로 계약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2달간 도내 6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민원감사를 실시해 모두 47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공사 낙찰자 수의 계약 등 부적정 사업자 선정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민운동시설 부정 위탁과 장기수선 충당금 부정 적립, 선거관리위원회 부적정 운영 등입니다. 도는 적발된 사안 가운데 1건을 고발하고 3건은 수사 의뢰했으며 자격정지 1건과 과태료 21건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천시가 오는 16일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U20 월드컵 결승전 시민응원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시민응원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시는 15일 밤부터 부천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16일 새벽 1시 대형 전광판을 통해 결승전을 중계합니다. 특히 경기 전날인 15일 밤 10시 반부터는 문화공연과 U20 하이라이트 영상을 상영해 응원 열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기온 17도, 낮 기온 26도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10도가량 벌어지겠고 낮에는 다소 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보일 것으로 예상돼 야외 활동에 무리 없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다음 주 초까지 대체로 비슷한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다만 화요일 오후부터 비구름이 끼기 시작해 수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중부 내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오전부터 옅게 구름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8도, 강원도 춘천 16도, 전북 남원 16도, 부산 해운대 18도 보이겠습니다. 오후 들면서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강원도 춘천과 대구, 창원, 해운대 등 일부 영남 지방에서는 오후에 한 차례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충북 청주 27도, 전남 순천 28도, 경남 창원 27도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하늘에는 오전에 구름이 끼겠고요. 오후 들면서 맑아지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1.5m, 먼바다 2m까지 일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영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많이 불안정합니다. 곳에 따라 소나기가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